반갑습니다, 여러분. 내신 대 비엔나 줄줄이 12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역시 대단원은 1단원이지만 자, 이제 두 번째 중단원으로 들어가서 항등식에 대한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등식 아주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아마 항등식과 관련된 문제를 제가 10문제 이상 여기서 다루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요, 항등식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항등식은요, 자, 곧 이어질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인수분해, 뿐만 아니라 뒤에 나올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 계속 나오는 개념이니까 항등식 정말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우선 항등식과 관련된 기본 개념과 기초 문제는 여러분들 충분히 교과서나 문제집에서 다뤘을 거라고 믿고요. 자, 너무 쉬운 문제는 뺐습니다. 개수를 비교한다거나 적당히 숫자를 집어넣어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그 두 가지 미정계수법은 일단 생략을 하고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유형 위주로, 또 하나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시험에 꼭 나오는 유형으로 항등식은 그렇게 구성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자, 이 문제 볼게요. x, y의 값에 관계없이, 자, 이 분수를 줬네요. 분자는 EX-BY 플러스 3, 분모는 AX 플러스 4Y 마이너스 2. 자, 이 분수의 값이 항상 일정하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 부분에서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말 그대로예요. 이 분수의 값이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X랑 Y랑 어떤 값이 들어가더라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쵸? 딱 봤을 때는 좀 달라 보이는데. 무튼 간에요. 자, 상수 AB에 대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가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단 이 문제 속에 숨어있는 두 가지 조건을 좀 찾아올게요. 자, 첫 번째는 X, Y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항등식은요, 특정 문자 값에 대해서 너무너무 관대하죠. 무슨 얘기냐면 그 특정되어 있는 문자가 어떠한 값을 갖더라도 라는 조건을 늘 달고 나오잖아요, 항등식은. 그런데 이 문제는 그 특정한 문자가 두 개나 됩니다. 다시 말하면 x도 y도 내 마음대로 숫자를 집어넣어도 이 문제는 성립한다라는 뜻이죠. 자, 어쨌든 x, y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이 표현을 봤을 때 이 문제는 x와 y의 항등식의 문제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또 하나 조건이 있죠. 자, 문제 중앙에 있는데요. 값이 항상 일정하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 분수값은요,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xy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 그러면 그 일정한 값이 과연 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분수식의 값을 k라고 놓고 풀겠다라는 게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어진 분수식 ax 플러스 4y 마이너스 2분의 2x 마이너스 by 플러스 3을 k라고 하면, 자, 지금부터 쓰면 이거 안 읽을게요. 너무 읽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냥 분수식 할게요. 자, 이 분수식의 값을 k라고 하면, 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분모에 있는 항을 오른쪽 k 옆으로 곱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2x 마이너스 by 플러스 3은 k 가로 열고 ax 플러스 4y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괄호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우선 kax가 있겠네요. 그죠? kax. 자, 다음에, 그렇죠. 4ky가 튀어나오고요.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2k가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맨 앞에 있는 2x 마이너스 by 플러스 3과 kax 플러스 4ky 마이너스 2k가 같다는 얘기니까, 자, 우변으로 이항해주면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런데 얘는요, 문제에서 xy의 값에 관계없이 이 k의 값이 항상 일정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x와 y에 관한 항등식이므로, 자, 우리는 이제 x는 x대로 y는 y대로 정리를 해주셔야겠죠. 자, 정리합니다. 자, 먼저 x로 묶어주면요, 2-k의 x 나오겠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by와 마이너스 4ky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묶어볼까요? 자, 마이너스 묶어주면 b 플러스 4ky. 자, 뒤에 남아있는 3 플러스 2k는 그냥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 값이 0인데 이게 바로 x, y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항등식 나왔으니까 이제 기억나시죠? 자, E-K가 0이 돼야겠죠? 그 다음, B 플러스 4K도 0이 돼야겠죠? 마지막 상수항 3 플러스 2K도 0이 돼야겠죠? 그래요. 자, 이렇게 XY에 관한 항등식은요, 개수들이 모두 0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 세 개의 방정식이 나왔는데, 자, 위에 E-K는 0, B 플러스 4K는 0, 맨 아래 3 플러스 2K는 0. 자, 어떤 식이 먼저 눈에 꽂히세요? 저만 그런가요? 자, 세 번째 식을 봐야겠죠? 3 플러스 2K는 0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K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 어디로 갈까요? 뭐, 위에 아래 뭐 상관없는데, 저는 두 번째 식으로 갈게요. K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K값 마이너스 2분의 3을 여기에 대입해 줄 겁니다. 자, 대입해서 정리를 해주세요. 정리하시면요, B값은 6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K값 마이너스 2분의 3을 또 여기다 넣어줘야겠죠. 넣어서 정리해주면 A값은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나오겠죠. 자, 지금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자, 어디 볼까요? 아, A와 B의 합을 구하는 거였네요. 자, 따라서 A가 마이너스 3분의 4고 B가 6이니까 A와 B의 합 3분의 14 정답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XY 값에 관계없이 이 값이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문제가 출제돼서 이 값을 K라 두고 XY의 항등식이니까 우리 방금 계수 비교법으로 풀었죠? 자, 사실 이 문제는 수치대입법이 훨씬 편합니다. 수치대입법? 어디에 어떤 수를 넣을까요? 자,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별해를 준비했습니다. 자, 별해로 볼게요. 별해. 자, 이 문제에서는요, XY 값에 관계없이 이 분수식의 값이 항상 일정하다고 했어요. 따라서 저는요, X와 Y에다가 0을 대입해 볼 거예요. X와 Y는 어떤 수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일부러 X와 Y에다가 0을 대입을 해보는 거죠. 즉, 이 분수식의 값은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됩니다. 왜 그러냐고요? 잘 보세요. X와 Y에다가 모두 0을 집어넣었으니 이 분수식의 값은 그냥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항상 일정한 그 값입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 풀었던 그 문제에서 K값 마이너스 2분의 3이었던 것 기억나세요? 자, 그래서 이 분수식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기 때문에 X의 개수와 Y의 개수도 B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주어진 분수식은요, 분자와 분모가 항상 개수의 B가 3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갑자기 좀 어렵다고 느껴지실까봐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상수항이 분자의 상수항과 분모의 상수항이 각각 3과 마이너스 2죠. 이 값 그대로 값이 나왔고요. 자, 근데 이게 X랑 Y에 어떤 수를 넣어도 변함 없으려면 분자와 분모가 그대로 마이너스 2분의 3인 B의 값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분자에 있는 X의 개수 2와 분모에 있는 X의 개수 A가 이 B가 바로 3대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곱해주면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오는 걸 바로 알아차릴 수 있죠. 자, 또 있어요. Y도 마찬가지예요. 분자에 있는 Y의 개수 마이너스 B와 분모에 있는 Y의 개수 4가 또 역시 그 B가 3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죠. 자, 마이너스 B 대 4는 3대 마이너스 2. 자, 마찬가지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이용해서 B의 값이 6인 거를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겠죠. 자, A값 마이너스 3분의 4, B값 6. 아까와 마찬가지로 얻었고요. 따라서 A 플러스 B는 3분의 14가 나온다는 걸 더 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신 대비했나 줄줄이 12번째 문제까지 해결을 해봤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항등식과 관련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항등식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절대 지나치지 않은 단원입니다. 항등식의 개념은요, 교과서를요, 또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개념서를요, 또는 참고서를요, 많이 읽어보세요. 많이 읽어보시고
여기는 뭐 문제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공부했을 때 항등식과 관련된 문제는요, 그 유형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쉽게 정복할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건 항등식의 개념이 여기 항등식과 관련된 단원을 공부할 때 나오는 문제만 풀고 끝이 아니라 다음 단원, 다다음 단원 또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계속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등식 반드시 개념 숙지하시고 다음 영상 13번째 영상에서 또 다른 항등식 문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대비했나 줄줄이. 자, 이 영상은요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들로만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긴장하지 않고 눈에 익숙한 문제들이 이렇게 자꾸 나오는구나 이런 경험을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싶어서 만든 영상이니까 꾸준히 잘 정리해 주시면 분명히 시험 볼 때 좋은 결과로 연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12번째 시간 말이 많았네요. 저는 이제 13번째 영상을 들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